예술가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은 익히 잘 알려지기는 했지만 다시 새삼스레 언급하는 연유는 별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 다르듯이 창작이 생명인 예술가이기에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도 가려고 한다. 2022년 7월 20일부터 쓰기 시작한 그림 있는 일기도 같은 맥락으로서 예술을 하다 보니 1년이란 기간 동안 쉬지도 않고 달려갔다. 작은 예술가의 기질이 만들어준 남궁원의 그림과 일기이다. 지구는 한 바퀴 돌지 못했으나 1년을 한 바퀴 돌아보니 가슴 벅찬 마음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 나도 예술가이구나. 나도 예술가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세월의 흔적, 나이와는 무관하게 보다 열심히 작업해야겠다는 신념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0월의 가을 내음들이 엉켜있는 작업과 글이다. 일기 속의 그림들은 작가의 혼을 불어넣기보다는 작가의 순간 생각들을 가감없이 아주 자연스레 표현한 점이 매력이라면 매력일 수 있다. 때로는 드로잉 개념으로, 때로는 하루 일과의 속내음을 작은 공간이지만 심도 있게 표현해 본 작품도 있다. 작가가 가지고 있는 허수아비 철학은 무시될 때가 많다. 2022년 10월 1일 맑음. 쌓여있는 일, 에코뮤지엄 꾸미는 거대한 캔버스에 작업하다 보니 좀 넓다. 평면 작업은 저녁에, 입체 작업 및 정리는 낮에, 떨어지는 날밤 줍느라 하루해가 짧다. 오늘이 벌써 10월의 첫날. 잘도 간다. 어린이집 원장 모임에서 체험학습도 하고 전시 관람도 하는 가을 나들이를 왔다. 모처럼 송이 방까지 안내하는 아내를 보고 송이 얼굴이 있는 벽화를 한번 보고 가을의 송이 구름을 보면서 딸을 연상하여 보았다. 물감 흘러가는 대로 만든 작품이다. 내일은 가평의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가련다. 지역 축제인데 주최 측 군민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내일은 겨울을 준비하는 정리의 속도를 내고자 베란다 마루 작업을 한다. 또 하나의 명소. 눈 오는 날 고구마 구워 겨울 정취 만끽하고자 준비한다. 2022년 10월 2일 흐리고 비. 가을비가 일찍부터 오더니 오늘은 어제에 이어 송이가 구름에서 즐겁게 노는 모습이 연상되어 비를 즐기는 시간 가졌다. 순미와는 일 마치고 비는 오는데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다녀왔다. 분위기 보며 마침 한우고기를 텐트 속에서 빗소리 들으며 짊어지고 왔다. 사람들은 많이 온 듯한데 비가 손님을 쫓아버려서 안쓰러웠다. 겨울 채비로 어제에 이어 겨울 장작 난로로 분위기 죽이려 한다. 바로 눈앞에서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는 자연 캔버스를 제공하련다. 겨울 눈을 코앞에서 질감하는 시간을 기원한다. 벌써 겨울 풍광이 에코뮤지엄 캔버스의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인다. 고구마 구워지는 냄새, 장작 타는 나무 냄새, 매사 긍정적으로. 2022년 10월 3일 하루 종일 비. 하루 종일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여름 장맛비처럼 왔다. 베란다에 겨울 준비를 위해 마루 깔기를 종일 지켜보며 때론 비를 즐기기도 했다. 오케스트라 연주하듯 다양한 빗소리가 정겨울 때도 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쌓이고 녹으면서 고드름 될 듯 아늑하고 밖의 풍광이 겨울을 빨리 보고 싶어지기도 한다. 여름 장맛비는 2000년 7월 20일 달이 하늘나라로 떠난 그날인데 유난스럽게 초가을에 이렇게 많이 오다니 나를 잠시 슬픔에 잠기게 한다. 엊그제는 구름에 앉아 논이는 모습을 연상했는데 오늘은 빗소리가 험상케 짙은 구름 속에 검게 타들어 간 나비의 모습을 보여주듯 내 작품은 검은 고양이 내로 같다. 그래도 어딘가 귀여운 모습이다. 송아, 아빠가 이 세상에서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고통 없는 아름답고 편안한 하늘나라에서 아주 못다한 꿈도 사랑도 맘껏 해보렴. 아빠가 이젠 잔소리 안 할게. 마치 허수아비야. 아빠를 부탁해라는 동화책 이야기 같네. 아빠는 요즘 진짜 화가로 산단다. 매일매일 아주 많은 시간을 작업에 몰두하고 2024년 5월 26일 금혼식을 앞에 두고 허수아비 마을 전체를 캔버스 삼아 다양한 작업, 입체물도 그림도 계속 설계하며 재밌게 엄마와 함께한다. 잠시 틈내서 알밤 줍는 재미도 가지며 저녁에는 베란다 완공기념 불고기 파티를 엄마와 함께했다. 빗속에 잠시 송이는 내려다보았을 텐데 말이 없구나. 엄마와 꿈속에서 만나주렴.
사랑하는 딸, 송아. 2022년 10월 4일 흐리고 비. 가을비에 단풍을 머금은 내면의 모습을 그려본다. 막연한 생각은 연륜에서 오기도 하고 화력에서도 오는 것 같다. 경춘선의 산하를 보며 비 오는 날의 모습이다. 단풍은 또 다른 한겨울의 한방눈을 머금고 이를 보란 듯이 이겨내는 강인함을 자랑하기도 한다. 인간들은 춥다고 겨울채비로 난로를 찾는다. 나 역시 온정이 있는 장작 난로를 찾아 춘천까지 달려갔다. 다음 주엔 겨울 식구, 정감 나는 벽난로를. 2022년 10월 5일 흐리다. 맑음. 나도 나이 먹으면 언젠가 떠나야 한다. 오늘은 에코뮤지엄의 실버팀 버스 한 대가 정차하여 가을비 온 뒤 맑은 풍광을 누리며 밤 춥고 그림 전시엔 관심 없고 그냥 나들이 힘없이 늙어가는 모습에 비교되는 사람 김동길 명예교수가 별세하면서 시시는 연대에 남은 재산은 이화여대에 기부하는 유언장을 남겼다고 한다. 세상 떠나는 마당도 그 그릇은 다르구나. 새삼 비교되는 하루에 난 어떻게 생을 마무리하나? 아니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게 하고 떠나야 하는지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손가락 5개를 바탕에 깔고 나의 분신들을 하늘에 날려보내는 모습을 아낌없이 세상에 주고 가야 하는 그림이다. 미술인들을 위해 그림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가로서 내조의 여왕의 호에 없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다. 앞으로 더욱 그림 잘 그려 가지고 싶은 작품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맑은 정신 가다듬어 혼이 담긴 명작을 남기고 싶다. 2022년 10월 6일 흐림. 하루하루 자신의 마음속을 후벼 파서라도 속 시원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내 맘도 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무엇인가 가리어진 마음을 그림 속에서나마 보여주고 싶다. 검은 속? 그 속에 하얀 맘이 타들어간 모양일까? 그리도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그렇게 일기 쓰듯 그려본 오늘의 이야기다. 성경을 매주 강의해주는 목사의 설교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 조금 미안할 때가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구상의 유일 종교라고?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했다. 10월 아트 칼럼에서도 썩은 미술판에 쓴소리하며 산다. 아내의 추임새가 한몫한다. 당신의 매력은 바른 소리를 때때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매일 뭔가 빠짐없이 한다는 건 정말로 큰일의 기본이 됨을 새삼 느낀다. 일수도 매일 찍을 수 있으면 목돈이 되어 마중물이 될 때가 있다. 매일 한 점의 작품을 남기는 일도 큰 작업의 밑거름일 뿐 아니라 자신의 작업 세계를 다듬어가는 시간이라 무척 행복하게 그린다. 쌓이는 재미, 금혼식의 애호가들에게 나눔의 시간을 기약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 뿌듯하고 즐겁다. 2022년 10월 7일 흐리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내 맘도 급하다 보니 조형 공간의 타일 작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안타깝다. 뭔가 쫓겨서 작업하는 심보는 고쳐야 할 텐데. 호주의 원주민 작가 고 셀리 가보리, 셀리 고버라이. 1924에 2015의 작품이 떠오른다. 81세부터 고향을 시원스럽게 그리면서 수천 점의 작업을 남기고 90세의 세상을 떠났다. 호주 원주민의 컬러에서 벗어나 굵고 큰 붓터치로 상상을 초월한 작업이 90 나이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다. 뒤늦게 세계가 인정하는 작가가 된 그녀의 모습에 머리가 숙여진다. 나의 조바심, 나의 집착, 나의 작은 생각이 머리를 흔든다. 오늘 작업은 맑고 시원한 즐거운 꿈을 그려본다. 셀리 가보리의 예술혼을 떠올리며 정감이 넘치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나의 여생을 아름답게 표현해본다. 2022년 10월 8일 맑음. 뭔가 나 자신을 짓눌려 얽매여 살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는 아닐진데. 건강? 그도 아닌데 오직 작업이 욕심처럼 뻥 뚫리지 않은 듯 고민 속에 하루가 지난다. 마치 신의 한 수를 찾는 듯 하지만 예술가가 그럴 수는 없겠다. 때론 너무 자신을 얽매고 있는 것인지 풀어내고 싶다. 그 첫 번째가 그림 일기를 통한 작가로서 캔버스가 소통 공간이다. 요즘은 에코뮤지엄 4,000평 공간이 모두 작업 공간이다. 캔버스도 되고 입체 조형물 공간도 되고 재미있으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하다. 답답하면 소나무 숲 계곡이 나를 부른다.
잠시 나와 쉬면서 힐링하라고. 2022년 10월 9일. 가을비가 아침부터 내리더니 오후부터는 사냐가 가을옷으로 바꿔 입는다. 오후 되니 비는 여름비처럼 거세게 대지를 적신다. 단풍은 비를 머금으며 아름다움을 뽐내고자 자신을 태우는 연기가 난다. 아름다운 단풍을 위하여 형형색색이 단비에 잉태되어 대자연을 물들이는 장관을 기대한다. 다음 주엔 아무리 바빠도 아주 오랜만에 설악산 단풍을 보며 색다른 길을 바다 가슴에 새겨오련다. 사랑도 언제 만나도 단풍색처럼 변함없는 아름다움이 진실한 사랑 아닐까? 설사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옛일이지만 황당한 날벼락 같은 우박비에 단풍은 우수수 떨어지는 기분이 유리판 위를 구르는 구슬 같다. 풋사랑이든 친구 동료애든 난 아내의 정원 속의 나무일 뿐이다. 소설 속에 허황된 그런 사랑은 할 수도 없고 먼 옛날 이미 고백한 적도 있다. 잠시 스쳐간 동지의 애정을 거품으로 토하는 진풍경에 울부부는 드라마를 보는 듯 고성과 믿음이 교차한 시간이었다. 아내의 고마움에 더욱 미안함이 오랫동안 남을 듯한 저녁이다. 그림 일기는 오늘도 이어져 5손가락이 검게 타들어간다. 2022년 10월 10일 흐리고 비. 오늘은 쌍십절인데 3일 대체 휴일이다. 예사랑 모임이 저녁에 있어 회장으로 오랜만에 참석한다.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러운 인간들의 심보에 놀라는 표정을 담백하게 그려보았다. 군더더기 없이 주제 그대로 일필위지의 분놀림으로 삼류소설같이 울부부 앞에 나타나 실토? 라고 하는데 요즘 국정감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느 지녀의 거짓말을 들어보니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을 뿐더러 그 표정을 그려보았다. 가족사랑 편지도 언급했고 2022년 10월 11일 맑음. 살다 보니 길 위에서 이런저런 세상 사람을 만난다. 내 삶의 인간들은 어렵게 일어나다 보니 좋은 사람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무서운 사람들도 가면을 쓴 사람들도 안면몰수하고 사는 사람도 거짓말도 너무나 잘하는 이런저런 인간들과 함께하다 보니 성선설에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숨어버렸나 보이지를 않는다. 요즘 세상사는 이치와도 너무나 같아 보인다. 갓난아이 보고 왜 빨리 못 걷느냐고? 그렇게 보냐고?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이 그렇다. 그렇게 잘났다면 진작에 본인이 왕관을 쓰지 왜 못 쓰고 흔드는지? 어느새 우리 사회는 병들어 시름시름 아픈 곳이 많아 치료하다가 정작에 자신 일은 못하다가 인생 끝나는 건 아닐까? 잠시 풋사랑도 예뻤던 감정도 짓밟아 자신을 거지같이 만드는 꼴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의 물이나 다름없다. 생각이 혼미하다 보니 그림 속 인간들도 어지럽다. 그래도 한국에는 하회의 탈이 있다. 웃으면 웃는 모습으로 비웃으면 그냥 그렇게 마음먹기에 달린 듯한 하회탈을 보며 햇살 좋은 곳에서 다시 주름도 펴고 눈도 아름답게 떠서 새 세상으로 가소서. 2022년 10월 12일 맑음. 오늘은 편안한 아침을 맞는다. 옛 어른들이 자고 나면 인사가 아침 식사했느냐? 진지 잡수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던 생각이 난다. 얼마 전 광주 비엔날레 참석하고 술에 취해 호텔에 들어간 김태호 교수가 쓰러졌다더니 타계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세상사 그렇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요즘 아주 핫한 작가이자 단색화로 유명세를 치르는 작가였는데 떠나갈 땐 이렇게 허무하다니. 아둥바둥 작업한다고 아트페어에서 잘 나간다고 주변에 이목을 받던 그가 그림만 남기고 소리 없이 세상과 이별했는데 과연 죽음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떠나야 잘 가는 건가? 새삼 되새겨본다. 특히 예술가로서 삶은 일반 사람과 다를 터인데 어떤 걸까? 오늘의 그림 주제이다. 천상천하의 세상을 잠시 화폭에 담아본다. 나도 모르는 미지의 그 세계를 화면에 상단이 하늘나라인데 뭔가 많이 모르니까 어둠 속의 핑크빛으로 색다른 세계를 그려본다. 하단은 허둥지둥 알록달록 시장 바닥 같은 인간 속에 나도 있다. 요즘 부쩍 산책길에 인생 마무리에 대한 화두가 많다. 그림 많이 그려놓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가치 있는 일 찾아 아낌없이 주고 떠나는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것일까? 확실한 건 이해란 가수의 노래처럼 아직은 정리 못해 못 간다고 전해라. 진짜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작품할 시간도, 남을 위하는 배려와 봉사도, 아직은 정말 할 일 많은데 하루하루가 그날이 아니라 무척이나 바쁘다. 모르는 세상. 아무튼 오늘은 아내가 지인과 함께 허수 앞 이마을과 미술관 투어로 신나게 다녀간 저녁이다. 정성을 다해 아내를 위해 접대하다 보니 피곤이 몰려온다. 그림 일기 쓰고 자야겠다. 눈이 감긴다. 2022년 10월 13일 맑음. 하루해가 짧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물어물하다 보면 점심. 아, 오늘은 허수아비 전국 아동미술 공모전 심사하는 날이다. 미술학원 다니는 원아, 유치원 다니는 원아, 어린이집 다니는 원아, 모두가 보인다. 너무 앞서 나가는 미술학원생, 너무 순수한데 지도가 부족한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 등 하루가 바빴는데 즐겁지는 않다. 점점 어린아이들 그림 속에 꿈이 없어 보인다. 초등학생들은 더욱 심하다. 저학년은 조금 나은 편이고 고학년은 그야말로 꽝이다. 그림 지도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일선 교사들이 눈에 보인다. 요즘은 한반뿐인 시골 학교에 7명에서 15명 사이인데 왜 창의력 지도가 안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아쉽지만 어쩌다 수작이 있어 그나마 위로를 받는다. 김응수 화백도 서초동 예당 영재미술 프로에 지도교수로 나갈 때 정말 그림은 아이들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 옛말인 듯 싶다. 나 자신의 작업은 어떤지 뒤돌아보는 저녁에 화실에 앉아 물감을 만진다. 얼마 전 어느 여인이 떠올라 벌거벗은 모습을 담아본다. 자신을 포장한 여인의 자태가 새삼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욕망이 심술이 보이지 않게 남색과 누런 보색에 허무한 하얀 버팀목이 인간을 말한다. 나는 다른 화우들이나 주변에 어떻게 비칠까? 아들한테도 크게 터트릴 기획전을 준비해보자고 힘을 싣는 글을 보내면서 나도 크게 터트릴 금혼식전 그리고 또 다른 구상을 해본다. 힘 있을 때 부지런히 작업하여 보여주고 싶다. 모든 사람이 아껴줄 때 말이다. 2022년 10월 14일 맑음. 노릇노릇 계란말이 하듯 온 산하가 물들기 시작한다. 남송 뒤뜰에 오색 단풍나무가 자태를 뽐낸다. 주변 산들도 물들기 시작한다. 한국의 사계는 정말 멋지다. 예술가에게는 더없이 아름다운 감성을 더해준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작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언젠가는 스타가 탄생하겠지만 미술계의 고민 중에 고민이다. 오늘 그림은 고향 산촌의 누런 황토를 주조로 옛날 생각과 겨울을 주제로 60년에서 70년대의 돼지를 그려본다. 그 속에는 커다란 돼지 저금통이 연상된다. 동전을 모아 한 입 넣으면 딸그락 소리 내며 저금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 속에는 온갖 삼라만상이 보인다. 평범한 삶에는 보이지 않아 꿈속에서나 짧은 시간을 준다. 돼지 저금통은 우리네 삶의 역사이다. 주식도 없으니 오직 부부가 또순이처럼 머슴처럼 일하며 하루해가 모자라서 그냥 웃는다. 첫째, 설날 세배하던 시절은 동네 한 바퀴면 호주머니가 두둑해온다. 저금통에는 눈물과 웃음으로 꽉 차면 개봉하여 은행 가서 지폐로 바꾸던 그 시절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다. 바로 나의 모습을 비추는 듯 재밌게 그렸다. 시골 정서와 같은 분위기로. 2022년 10월 15일 맑음. 아, 가을인가. 노랫말처럼 가을 하늘이 이렇게 청명하고 아름다울 수가. 전형적인 가을 하늘에 오색 단풍보다 은근한 매력이 스며 있는 오늘의 앞산을 보며 허물벗은 인간 자태를 그려보았다. 매미처럼 허물벗기를 인간들도 한 번쯤은 필요할 듯 싶다. 인간들은 너무나 겉과 속이 다른 수박과도 같다. 속고 속이고 죽는 날까지 힘을 다해 자신을 지켜야 가정이 행복하다. 오늘은 내 인생에 잊고 싶은 것은 지워버리는 작업인데 삭제하는 것이 재밌다. 그래도 엑기스는 반드시 남겨야 한다. 2022년 10월 16일 흐림. 아침부터 바쁜 하루를 예고한다. 체험팀 전시장 해설 안내가 있고 아동 미술제 전시를 마쳐야 한다. 아직도 요즘 동창 모임을 보면 옛날과 다름없어 보인다. 해외 가면 관광이 미술관, 박물관 아니던가? 이유는 딱 하나 그 나라 문화와 역사를 보는 것이니까 당연하다. 가까이 있는 미술품이나
주변에서 좋은 작품 감상 기회를 스스로 찾는 문화가 필요하다. 수십 년간 모임을 이끌고 있는 동지들, 여간 진심으로 동료의 상, 끈기상을 주고 싶다. 단체에 판화를 선물하였는데 주변의 미술 문화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오늘은 과감하게 큰 자국을 화폭 담아 재밌게 허수아 비마을 나타내고 싶었다. 참으로 그림은 쉽기도 한데 다시 생각해보고 작업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걸 아주 많이 느낀다. 2022년 10월 17일 맑음. 아침엔 좀 쌀쌀한데 걸어보니 너무 상쾌하다. 시골의 아침밥을 드셔보라고 얘기하고 싶다. 신선한 공깃밥은 모든 신체 기능을 신선하게 만드는 듯 싶다. 얼마 전 K 모 작가가 술 마시고 호텔에서 자고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건강이 제일이라는 생각에 잠긴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이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가치관이 뚜렷할 때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며 생을 마감하는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 오늘은 작가들이 수많은 전시 발표 기회를 가져서 뭔가 판매되거나 작품을 보고 느낌을 힐링받을 때 그 순간을 기뻐하고 작가로서 보람을 갖게 된다. 행여 이 그림일기를 보는 분 중 꼭 해보고 싶었던 전시 기획이 있다면 가치 있는 전시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댓글을 달아주셈. 작가로서 공감 가는 멋진 기획전을 진행시키고 싶다. 오늘 작업은 인간의 양면성을 떠올리는 작품이다. 나는 무심코 부어버린 그려본 작업이 인간이 아니라 말상같이도 보이는데 감상은 독자의 몫이다. 모자상 같은 느낌도 준다. 주변의 악의 축들도 함께하는 그런 작업이다. 2022년 10월 18일 맑음. 단풍이 하루하루가 다르다. 자고 나면 색감이 그림 그리듯 달라진다. 그래서 설악산 단풍의 색감을 듬뿍 가져다가 새로운 감각의 기운을 받아 화폭에 녹여보려 한다. 아무리 잘 그리는 화가라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쫓아갈 작가는 지구상에 없을 듯하다. 바라만 보고 쳐다만 보고 마음속에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카메라의 렌즈보다 느낌을 강하게 주는 작업을 하고 싶다. 후크니의 작품은 자연을 얼핏 보기에는 자연 풍경 같으나 그 속에서 풍겨나오는 맛은 인간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의 힘일 것이다. 오늘도 허둥지둥하다. 뒤늦게 인천에서 찾아온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여 맞이하고 쓴소리하고 그래도 옳은 얘기 맞소 박수를 치며 갔다. 내 작업도 또 다른 감각으로 간직된 단풍을 쏟아부었다. 2022년 10월 19일 맑음. 단풍 계절의 사연을 북가는 대로 수놓아 본다. 복잡하기도 한 우리네 세상일까? 내일은 강원도의 단풍을 화폭에 담고자 떠난다. 물감 뿌린 듯한 설악의 산 모습이 상상된다. 요즘은 드로잉에 가까운 작업을 주로 하는데 여기서 나 자신의 조형 언어를 재정립하는 시간으로 보내련다. 탈관념을 갖고 새하얀 캔버스에 앉아서 한지의 따뜻한 맛을 겸비한 작업을 해본다. 성격인지 같은 것은 오래 작업을 못한다. 이것이 나의 브랜드이자 화면의 중심축이다. 감성적인 접근으로 사물을 대하는 작업으로 도식적인 구성을 피한다. 내일이면 또 다른 생각에 마음 설레는 여행이 기다린다. 2022년 10월 20일 맑음. 하루가 너무 잘 간다. 벌써 10월도 하순으로 접어든다. 아직은 단풍이 절정은 아닌 듯하다. 내일 설악산 오색 단풍을 기대하며 미리 가보는 가을산을 그려본다. 오후엔 강릉으로 출발하여 경포대 해변에서 저녁을 한다. 나도 순미의 72번째 생일을 잊고 살다니. 올 부부는 강릉행 차 속에서 은 선생이 배달한 성남집의 축하 꽃바구니를 받으며 알았다. 순미도 믿기지 않는 현역 원장이기에 일에 묻히다 보니 생일 광고를 내게 한 달 전부터 이번 생일엔 어떻게 멋지게 해줄 거냐고 큰 입으로 수도 없이 조잘댔는데 능청맞게 난 오늘 설악 여행이 생일 기념 1박 2일 가을 여행이라고 했다. 이 나이 70대 부부인데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앞만 보고 달린다. 가평엔 초등학교 전교생이 50명에서 100명 이하에 불과하다. 예원 유치원은 지금도 13학급으로 시골 학교의 3배쯤 되니 원장은 군단위 제일 큰 학교 교장인 셈이다. 그래서 수년 전 학원도 정리했는데
지금도 현역으로 열심히 산다. 나는 화가로서 아내의 뒷바라지 덕에 편하게 즐겁게 작업을 한다. 파리에서 전업 작가로 활동하는 아들처럼 그림 그릴 수 있는 재료가 있어 맘껏 작업하니 행복하다고 말한다. 울 부부, 아들까지 모두 예술가의 기둥으로 바쁘게 사는 인생이다. 지난 주말엔 OBS 경인방송에 출연하여 남궁원의 인생이 소개되었다. 엎어진 김에 제사 지낸다는 얘기처럼 오늘은 아내의 72회 생일 기념 설악산 여행을 즐기고자 한다. 저녁은 경포 해변가 대게로 입을 즐겁게 하고 내일 아침은 경포 해변에서 만보 행진을 하고 강릉 초당 순두부를 먹고 설악으로 가련다. 2022년 10월 21일 맑음. 잠을 설치고 있는데 아내는 경포의 일출을 보라고 깨운다. 어제 저녁 개매운탕이 맛있다 보니 소주 몇 잔 걸치니 기분이 최고다. 아침부터 부실했던 차라 배불리 먹어서 내일 아침은 초당두부로 미리 정했다. 오늘은 어제 생각대로 초당두부로 아침하고 속초 설악산으로 달린다. 아주 오래전 여러 차례 다녀봤지만 기억은 별로다. 마침 아내 생일 기념 여행이 되어서 더욱 남다르다. 흔들바위까지는 다녀야 하잖아. 신흥사 입구에서 사진 한 장 찍고 이어 거대한 불상 앞에서도 찍고 오늘 목표 흔들바위까진 왕복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오른다. 아직은 단풍이 절정은 아닌 듯하나 멋은 여전하다. 수학여행 와서 놀던 아득한 옛날이 기억난다. 1시간이면 가는 흔들바위를 2시간 걸려서 도착한다. 운동 부족, 감량해야 하고 다리 근육이 있어야 쉽게 오를 듯하다. 오며 가며 촬영한 바위 중 한 장면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놓았다. 오후에는 케이블카를 타보련다. 단풍이 절정이 아니라 하는데 매력은 없으나 오랜만이라 타보련다. 기다리는 동안 돌솥비 빈밥에 해물파전을 시켜 맛있게 먹었다. 기다리는 동안 새로 구매한 카니발 침대 매트에서 누웠다. 적응되면 전국 일주 스케치 여행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2022년 10월 22일 맑음. 우리네 사계 중 가을의 매력은 단풍이 으뜸인 듯 싶다. 온통 산들이 겨울 채비를 하는 듯 붉게 자신을 변신시켜 누구도 쉽게 접근을 막는 보호막이자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 보는 수컷들의 위용을 뽐내는 멋진 아름다움과도 같다. 그러면서 추운 겨울을 막아주는 기름진 옷으로 감싸고 자신은 떨어져 내년을 기약하는 자연의 신비스러움이 새삼 놀랍다. 어제 다녀온 한국의 대표적인 명산 설악산의 멋지고 아름다운 컬러를 화폭에 담는다. 산행의 맛을 작지만 캔버스에 옮기다 보니 비좁은 화면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으나 순간 스쳐가며 온몸에 스며든 감성은 오늘뿐 아니라 두고두고 내뿜어질 듯하다. 산의 매력이 바로 그런 기운을 받는 것 아닌지? 당분간 설악의 단풍으로 가을을 만끽하며 에코뮤지엄 허수 앞 이마을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2022년 10월 23일 맑음. 단풍이 중부지방의 다음 주가 절정이라 하는데 앞서 다녀온 설악산의 단풍이 첫 경험이라서인지 오늘도 잔상이 아른거려 화폭에 담아본다. 대자연에 견준다면 개미 한 마리 정도일 듯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날씨도 어제보다 오늘은 더 포근해서 시시각각으로 변신하며 형형색색을 뽐낸다. 특히 오늘은 주일이라 전국 허수아비 아동미술제 전시관람차 가족 단위로 방문한다. 산책 후 에코뮤지엄을 보니 가을 분위기로 꽉 차 있어 사진을 몇 장을 재밌게 촬영했다. 2022년 10월 24일 맑음. 지난주 설악산 다녀오고 성남 집으로 간다. 72회 생일 기념 등산이 아주 남다른 추억이 된 듯하다. 1시간이면 올라가는 흔들바위를 2시간 걸려 올랐지만 기분은 아주 남다르다. 다소 중간중간 힘든 고비도 있었으나 인턴 이후 걷기 운동이 많은 도움이 되어 목표를 달성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삶에는 분명 목표도 있어야 하고 가치도 부여되어야 보람 있는 인생인 듯 싶다. 오늘은 잘 그리지 않는 구상에 가까운 실경으로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남긴다. 숨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년 건강 체크 삼아 내년에도 다시 가고 싶다. 누군가 좋은 얘기를 한다. 있을 때 잘해. 그것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사는 참다운 행복이란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하며 2022년 10월 25일 맑음.
올가을엔 나 자신이 단풍에 젖어들고 있는지 자신에게 묻고 싶다. 세월의 흐름이 유수 같아 그럴까? 나이 먹는다는 것이 늙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익어가는 것이라고 위로하는데 어쨌거나 하루하루가 오색 단풍처럼 예쁘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믿고 싶다. 오늘은 설악면 주민자치회의 문화생들이 지도교수와 함께 다녀갔다. 나이 들어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인데 50에서 70이 되는 문화생도 있으니 세상 많이 변했고 배움에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함을 새삼 실감하는 하루였다. 일과 마치고 하실에 앉으니 세상사 흑백이 난무하는 오늘의 우리네 사회를 허수아비를 통째로 붉게 물들여가는 좌파, 종북을 막아야겠다는 집념을 그려보았다. 2022년 10월 26일 맑음. 아침 산책할 때마다 보이는 시골 교회가 인상적이다. 옛날 검정 고무신 신고, 책보에 책 몇 권 둘둘 말아 옷핀으로 꽂고, 어깨에 메고, 교회 옆에 초등학교 다녔던 그 시절, 그 교회가 새롭다. 연말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의 기쁨,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할 때면 과자도 사탕도 주었던 그 교회 첨탑의 십자가가 두 개로 보인다. 한 번쯤 그 옛날 초등학교 학생 시절을 상기시켜 보고픈 맘도 많은데 주민들 소문이 안 좋아 안타깝다. 친절하지 않다고 글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속이야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기본은 해야 세상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직업의 선택도 결혼 대상자 선정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힘든 것이 사실이다. 십자가 두 개면 믿음도 두 배로 키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한쪽 얘기지만 무척 안쓰럽다. 나 자신을 낮추고 세상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더욱이 부부가 백년해로 하는 데는 배려와 양보로 자신을 비우는 수행이 필요하다. 오후에는 공사장에서 상당히 큰 자연석 바위를 두 개 가져오니 에코뮤지엄이 오늘에야 자연 친화적인 명소로 한 발짝 다가섰다. 2022년 10월 27일 맑음. 고향의 구석구석을 기웃대다 보면 시골스러운 향수를 느낀다. 채송화, 백일홍, 곽꽃 등을 보다가 깊어가는 가을의 맨드라미가 시뻘겋게 활짝 피어 은근히 뽐낸다. 10월 말이면 겨울 채비를 서두른 듯 벌겋던 모습은 봄을 기약하며 자신의 분신으로 씨를 익히고 조용히 떠난다. 내년에 다시 볼 수 있어 섭섭함이 기쁜 마음으로 저장된다. 삶의 텃밭의 주인을 기쁘게도 하고 만개시는 정열의 색, 빨간색으로 자존심을 보이듯 당당하게 자태를 뽐낸다. 시골에도 마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볼거리가 많다. 폐교의 조형물, 난 공산당이 싫어요. 도 보이고 김장하는 안악내 손길도 모두가 내겐 정겹다. 이런 것들이 그림 속에 녹아든다.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작품엔 숨어 있다. 우스꽝스러운 인간의 내면도 새겨져 있다. 2022년 10월 28일 맑음. 어느덧 논밭에 알곡들이 하나 둘 열매를 맺어 추수가 한창이다. 그 옛날 60년에서 70년대엔 한 톨의 알곡들, 쌀한 톨을 얻기 위해 별을 베고 난 후도 벼이삭을 줍는 모습을 쉽게 보았다. 문명의 이기 속에 아니면 새마을운동 아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귓가에 찡하는 우리 세대이나 요즘 MZ세대에는 아주 낯선 장면일 수도 있다. 허수아비도 생소한 요즘 논밭에 추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게 어머니 같은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허수아비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그려보았다. 내가 사는 삶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속이 비어있는 허수아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2022년 10월 29일 맑음. 자연 속을 걷다 보면 이름 모를 잡초도 많고 눈에 익은 들꽃도 자주 보인다. 오늘은 산길 오르막길의 억새풀 같은데 무성하게 아주 당당하고 힘차게 나를 직시하는 듯 아침 햇살을 머금고 자신만의 특유한 자태로 하늘도 찌를 듯한 인상이 너무도 강하다. 어김없이 저녁상을 물리고 화실에 앉아보니 아침 산책길의 억새 모습이 생각나서 캔버스에 옮겨본다. 나의 작업은 순간 사물을 보았을 때 그 느낌을 머릿속에 저장했다가 쏟아부어 본다. 2022년 10월 30일 맑음. 10월의 마지막 주말이다. 깊어가는 가을의 한가운데 나는 서 있다. 에코뮤지엄은 그야말로 단풍과 밤나무의 구수하고 고소한 밤 나뭇잎은 묵직하게 내게 다가온다. 가을의 맛을 얼마나 느끼고 가는지, 자연의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그 색감을 어디에 간직하고 싶은지,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의 가을에서 작가로서 소득은? 수많은 질문을 내게 인터뷰하듯 따사한 해맑은 하늘 아래 속삭인다. 이따금 수탈과 그 일행, 암탉 5마리가 정겹다. 오늘은 주마등처럼 한번 왔다 가는 2022년의 가을을 캔버스에 담아본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오늘은 캐나다 친구와 일행이 힐링하고 간다며 내게 작은 보람을 주고 간다. 2022년 10월 31일 흐림. 자연 속에 살다 보면 이따금 찾아오는 방문객이 하는 인사 젊어졌어요. 그 연세로 보이지 않아요. 공기 좋은 천국이네요. 요새에 살고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보통 이렇게 서비스 멘트를 날린다. 그분들의 얘기도 열정의 남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때론 이해가 간다. 그러나 화가로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자연 속에서 배우고 또 배운다는 나 자신의 진실한 얘기를 오늘의 작품 속에서 찾아보기 바란다. 깊고 깊은 가을날, 들의 하루하루 변하는 나뭇잎, 그리고 숲에서 무궁무진한 자연의 향 속에서 살다 보니 저절로 붓이 이런 작품을 유도한다. 잠재한 언어가 붓끝에서 머릿속을 떠나 전달되면서 나부의 단풍 같은 작품을 내게 선물한다. 내일은 또 어떤 자연의 언어가 조형으로 다가올지 기대되는 밤이다. 뜻깊은 2022년 10월의 마지막 날 31일에 남궁원의 그림일기와 작품은 매달 이어집니다. 다음은 2022년 11월분 일기가 방송됩니다.